우리 24개 읍면동 지역 주민분들을 만나면서 같이 굉장히 고민하고 논의하고 만들어낸 비전입니다. 네, 혹시 본부장님 준비되셨을까요? 네, 그럼 간단하게 소개해 주시고 진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자치경제연구원의 장현필 본부장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사업을 제가 프로젝트 매니저를 맡고 한 6개월 정도 순천에 오고 가면서 오늘의 이 상황에서 제가 말씀드리게 됐습니다. 가을에 꼭 중심에 딱 서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오른쪽을 봤더니 은행나무가 울긋불긋 거의 진짜 가을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하늘에 떠 있는 저 에드벌론이 있는데 저 비전 글자 한 줄을 만들기 위해서 6개월 정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최종적으로는 10여 명 정도가 한 2개월 정도 저 비전 한 줄을 한 10개 정도의 문구를 놔두고 어떤 것이 가장 순천의 정체성과 미래성을 가져갈 수 있겠는가를 고민하다가 만들어진 저 문구입니다. 아무튼 이제 저는 한 20분 정도에 걸쳐서 제가 오늘 준비했던 바들을 제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의 사업은 순천시 지역문화진흥 중장기 계획입니다. 지역문화입니다. 이제 좀 편하게 말하면 순천문화이고요. 이걸 저희는 중장기적 측면에서 어떻게 순천이 발전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저희는 주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면 가장 중요한 순천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자원에서부터 출발을 해서 현실적인 상황, 그리고 이걸 가지고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문화적 측면에서 문화적 향유를 누릴 것이며 또 그거를 가지고 문화적 산업으로 성장을 시켜서 우리가 어떻게 밥을 먹고 살 것인가, 이 범주를 찾아내는 게 저희들은 일입니다. 조금 전에 두 대표님께서 문화에 관련된 이론적 측면 또 세계적인 측면을 설명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을 기본적 베이스로 가지고 저희는 실행적 측면에서 순천이 어떤 것들을 가지고 저희가 이 다음 도시를 만들어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저도 오늘 이 자리에 와서 몇 년 만에 순천의 역사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는 우리 박병호 선생님이나 순천 문학을 가장 많이 알고 계시는 우리 장윤호 선배님을 뵈면서 저분들 앞에서 제가 무슨 말씀 드린다는 게 굉장히 부끄러운 일이긴 하지만 그냥 제가 알고 있는 바들을 좀 설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이번 이 사업을 하면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는 두 가지 정도를 저희가 잡았습니다. 지역의 문화라고는 측면이 조금 적게 말하면 예술적 측면이 좀 강합니다. 예술적 측면에서의 가지고 있는 기본 모태, 그 다음에 이것들을 어떻게 갈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들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그냥 무작정 하는 것은 아니고 문체부에서 지역문화 기본 계획이라고 하는 법이 있습니다. 이 법에 의해서 4가지의 큰 항목이 있고 그 4가지 항목에 좀 맞춰서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내용들을 좀 끄집어내야 된다라는 그런 전제하에서 이 작업을 저희는 시작을 했습니다. 순천이 가지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저희들은 자원을 굉장히 많은 사람을 만나면서 순천이 가지고 있는 이 자원이 뭘까? 이 자원이 지역문화진흥법에 의해서 한번 끄집어내보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역문화진흥법은 몇몇 가지 요구하는 게 있습니다. 제일 먼저가 너희 지역만의 어떤 가치가 있느냐, 그 다음에 너희 지역에는 어떤 특수한 것이 있느냐, 그 다음에 너희 지역에 가지고 있는 이 지역성이 뭐냐를 베이스로 갖고 가게 되어 있습니다. 전국에 234개 기초단체가 있는데 모든 도시가 똑같은 것을 갖고 갈 수는 없으니까, 하지만 사는 것은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그 속에서 가져갈 때 너희들만이 가져가는 지역적 가치를 모태로 삼아가라고 하는 것이 지역문화진흥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많은 내용들, 뒤에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많은 내용들을 찾으면서 대한민국 생태수도 순천이라고는 이 브랜드가 대부분의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한 60% 이상은 순천의 가장 큰 자원을 생태 자원이라고 이렇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생태 자원을 근거로 해서 이 자원을 가지고 어떻게 미래성과 대중성을 가져갈 것이냐, 대중성이 있어야만이 지속성이 있고 저희가 산업화 시킬 수 있는 범주이기 때문에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 대중성이라고 하는 이 범주의 매개체는 도대체 뭘 것이냐. 이 매개체는 저희가 아까 말하는 지역 문화라고 하는 예술적 문화를 근거로 했었을 때 저희는 결국은 생태 자원에서 누구도 아직 선점하지 않았던 생태 예술이라고 하는 이 범주를 저희가 선점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대한민국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모든 도시가 보면 문화에 대한 브랜드가 다 있습니다. 어느 도시는 전통, 어느 도시는 역사, 이런 식으로 다 브랜드가 있습니다. 그 브랜드가 제일 먼저이고 그 브랜드 이하의 나머지 산업들은 함께 가고 있는 것이거든요. 사실 부산이라는 도시가 부산 국제영화제가 있기 전에는 신발 만들고 그리고 고기 수산업으로 많이 유명했던 도시였었지요. 근데 그 산업으로는 도시의 한계성이 온다고 판단했고 22년 전에 돌아가 보셨던 안상영 부산시장님께서 새로운 컨텐츠를 잡았고 그 컨텐츠가 영화였습니다.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영화 쪽이나 문화 쪽에 관계된 분들은 서울도 서울이지만 부산에다 내정이 엄청나게 큽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단순하게 영화 하나만 성장하는 게 아니라 메이드 인 부산이라고는 청바지, 신발 모든 것들이 다 부가가치가 성장을 같이 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은 그나마 아직은 좀 산발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생태예술이라고 하는 이 브랜드를 한번 저희들이 선점하면 어쩔까, 그리고 제가 끌어가면 어쩔까라는 생각을 해서 이 범주에서 저희가 브랜드 가치를 찾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저 위에 보면 생태를 품은 시민, 순천 시민역이라고 써져 있습니다. 이거는 결국 가장 중심은 시민이고 시민의 힘에 의해서 문화가 생기는 것이고 그 문화에 의해서 여러분들처럼 이 문화인들이 되는 것이고 이 문화인들이 문화도시를 만드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순천 시민들이 어떻게 문화적인 힘을 키워낼 것이냐, 이게 결국 문화 자체입니다. 현재까지는 대한민국 정부가 다 그렇습니다. 다 행정 중심, 그 사람들이 만들어 내놓으면 시민들은 거기에 맞맞춰서 가서 때로는 거수, 때로는 이런 정도밖에 안 되는데 문화 자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의제도 어떤 것을 고민할 것인가부터 우리가 한번 찾아보고 사업에도 우리가 직접 참여 운영도 할 것이고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 분석을 해서 시스템화시키는 이 자치가 꼭 필요로 한다고 저희는 봤던 것이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순천형 문화도시에 대한 범주에서 담론적인 커뮤니티를 만드는 게 중요하겠다고 저희는 봤고요. 이런 시민 중심인들이 계속 갔었을 때 지속하는 순천이 된다고 봤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야기만 나눈다고 해서 막 성장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야기는 성장을 하기 위한 바탕이거든요. 그런데 순천은 아까 조금 전에 우리 장윤호 선배님도 말씀하셨지만 순천에는 역사가 있고 그 역사 속에는 스토리가 있다. 이 스토리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모든 산업의 밑바탕이거든요. 문학적 작품의 기본은 스토리입니다. 우리가 좋은 영화 하나 나오고 좋은 드라마 하나 나오면 좋은 작품 하나 그냥 따라가면서 보는 것인데 순천에는 틀림없이 우리 선배님들이 정말로 많은 문학가들이 계시거든요. 근데 이 차원을 저희가 조금 직무유기 어쩌면 등한시하는 거 아닌가가 생각이 들 만큼 사실은 아깝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생태라고는 우리 가장 근본적 자원, 스토리, 역사라고는 이 자원을 가지고 이러한 것들이 성장하는 창작 플랫폼을 한번 만들어 보면 어쩌겠느냐, 이런 측면에서 결국은 여러분들이 지금 스마트폰 쓰는 거 전부가 다 인공지능적 요소이거든요. 여러분들이 혹시 어쩔지 모르지만 가장 최근에도 인공지능이 그린 그림이 뉴욕에서 5억에 팔렸습니다. 글, 음악 너무 가까이 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건 내비게이션, 저는 운전할 때마다 놀랍니다. 어떻게 이 많은 이 자원을 어떻게 이어놨을까 저도 놀라는데 저희가 한 10년 전에는 사실 상상 못했던 일들이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판단컨대 인공지능은 향후에 시간이 가면 일은 인공지능적 파트, 우리가 흔히 말하는 로봇 정도가 일을 하고 인간은 문화를 즐기고 향유하는 쪽으로 간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그런 범주를
빨리 선점하는 게 좋겠다 싶어서 미래적 요소로 미래 문화의 융복합 플랫폼은 디지털 예술적 개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 걸 갖겠다라고는 이 두 가지 정도를 저희는 큰 포맷으로 갈까 합니다. 이후에 순천의 현황, 순천의 분석 이런 것들은 여기 계신 분들이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건 제가 다 그냥 넘어갈 것이고요. 저희가 어떤 의도로 어떤 사람들에서 자원을 의견을 수렴했는지 정도 하고 가장 중요한 비전과 세부적 사업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드리고 저희가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에 대한 배경 지역문화진흥법입니다. 방향 이런 절차 가겠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정부적 정책, 전라남도 정책 이런 식으로 가고 있습니다. 현재적 상황은 문화적 정책이 조금 예산도 좀 빠지고 좀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원래 문화도시 조성사업도 될 것인가 말 것인가를 고민했는데 올해로 1차적으로 다 끝나버렸습니다. 내년도는 갈지 안 갈지는 아직 정확하지는 않고 문화도시 2.0이라는 말이 있습니다만은 그렇습니다. 순천이 가지고 있는 생태적 측면에서 문화적 산업적 자원까지 쭉 좀 정리를 해놨습니다. 나머지 것들은 다 보시면 알만한 것인데 순천은 그나마 이렇게 남문 놀이터 같은 언덕, 건강문화센터 같은 언덕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소가 언덕 위에 가서 비비고 풀도 뜯어먹는 것처럼 언덕이 없으면 사실 성장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관광이 됐든 뭐든 간에 눈에 보여지는 것이 저희는 먼저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남문토리가 제 기억에는 2017년 정도에 계획이 됐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어쨌든 이런 좋은 공간들이 생겼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의미 있다고 저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계된 법령입니다. 순천을 대체적으로 물어보면 이렇게 정도 이미지를 말씀합니다. 순천이 가지고 있는 자원 정도라고 저희는 보이는데요. 순천이 글로벌 웹툰 센터 같은 것도 생겼습니다. 전남에서는 거의 유일하죠. 글로벌 웹툰 센터 저도 개인적으로 웹툰에 대해 좋아해서 조금 관심이 있는데 저희가 예전에 다 페이퍼 만화 보고 컸었지요. 근데 페이퍼 만화 그리시는 분들이 한때는 사양 산업에서 더 이상 가능성이 없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한 15년 전부터 이게 웹툰화 되면서 지금은 가장 노동 비용을 많이 받는 파트가 사실 웹툰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경기도에서는 부천, 지방에서는 부산 정도 말고는 거의 웹툰에 대해서 관심 갖는 시군이 별로 없습니다. 하지만 순천은 굉장히 발빠르게 해서 웹툰이라고 하는 범주가 있고 현재 순천대학교, 청암대학교, 제일대학교가 웹툰에 관련된 과가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인력이 향후에 계속 생산된다라는 것은 굉장히 매력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범주들은 개인이 하는 게 아니고 행정이 하는 일들이죠. 그래서 저희들 같은 사람들이 중장기 계획을 세워주면 그분들이 그걸 참고하시는 겁니다. 저희가 여론조사, 설문조사 했고요. 페이퍼로 또 온라인으로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순천의 이미지 그냥 생태정원도시 온라인에 있던 페이퍼가 됐든 다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 문화예술도시가 들어옵니다. 저도 이거 보면 좀 놀랐습니다. 순천이 문화예술이라는 범주가 상당히 자리 잡고 있구나. 아마 저는 그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정확하니 99명의 사람을 만났습니다. 순천의 문화예술 활동가 99명과 면담을 했었고요. 면담하는 내용들에 대한 것들이 좀 있고 저희가 사업 설명회 여러 번 했었고요. 그 다음에 예술분과, 청년분과, 그 다음에 산업분과의 분과별 원탁의 테이블, 라운드 테이블 쭉 해왔었습니다. 이제 저희들이 이러한 범주를 통해서 수합 분석을 해보니까 장점부터 쭉 위협적인 요소까지 쭉 이렇게 좀 있습니다. 순천이 그래도 전남 동부 지역에서는 그리고 전남에서는 인구가 제일 많은 제1의 도시가 됐습니다. 하지만 이제 내용적으로 저희가 쭉 봐보니까 적어도 많은 분들이 순천에다는 그래도 우리가 만나서 이야기를 해서 서로 알자라고는 담론 커뮤니티를 요구를 하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생태예술에 대한 미래적 브랜드도 좀 갖고 싶어 하고 그 다음에 문화적 거점 사실은 순천에 시립 미술관도 없거든요. 그 다음에 굉장히 좋은 문학가들 계시는데 그분들에 관련된 컨텐츠적 자원도 사실 좀 빈약하게 돼 있어요.
그분들의 역량이나 그릇이나 그런 거에 비하면 사실 저희가 준비가 좀 부족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미래 산업도시로 가는 것도 이렇게 이런 정도를 다 요구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내용들을 이렇게 좀 정리를 해봐서 쭉 했던 것인데, 지금 대한민국 생태 수도 인류 순천이라고는 저희가 비전을 쓰고 있는데, 그 전에는 순천은 주로 교육도시, 문화도시, 행정도시라는 단어들을 썼었습니다. 그런데 그 비전 한 줄이 도시를 바꾸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조금 더 품격이 높은 도시로 성장하고자 한다라는 판단이 들어서 저희는 이러한 가치를 기준으로 가지고 저희가 시사점으로 한 4가지 정도를 찾아봤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그분들한테 만나다 보면 이런 게 좀 아쉽다라는 측면인데, 생태 문화가 틀림없이 순천에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생활 속에서 잘 느끼지 못하고 있다 라는 말씀들이 좀 많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활 속으로 엮는 이야기를 저희가 고민을 했고요. 문화예술이 있는데 형평성에 대한 문제가 좀 있다. 정보적 부재, 아니면 또 나이 좀 드신 분들은 아무래도 정보를 접촉하기가 어렵거나 이런 문제들, 형평성에 대한 문제가 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순천이 생각보다 컨텐츠가 조금은 있는데 이 자원이 대중화되지 않았다. 그러니까 좋은 영화의 베이스, 뭐 시나리오의 베이스, 이런 베이스로서의 컨텐츠 한계가 좀 있었다라고 하는 게 있었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하다고 저희가 판단했던 사람 간의 소통, 문화 간의 소통, 예술인들 간의 소통도 부족했고, 특히 예술인과 행정과의 소통도 많이 부족하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범위들을 끄집어내는 문화 자치를 끄집어내겠다라고 하겠습니다. 저희는 기본적으로 이러한 4가지 정도의 목표를 갖고 달려갔고요. 이 4가지 정도 안에서 저희가 적어도 이런 정도의 가치들은 저희가 포기하지 않아야 된다는데, 이 가치는 지역문화진흥법에 근거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저희들이 그냥 무작정으로 했던 것은 아니고 그 근거에 의해서 저희가 찾아갔던 것이고, 정확히 말하면 이 지역문화진흥법은 5년마다 하게 돼 있고 그것에 의해서 이후에 예산적 지원에 대한 범주가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저희는 그 속에서 보통 통상적으로 문화예술, 문화유산, 기반시설, 산업 한 4가지 정도를 찾게 돼 있는데, 저희는 문화자치라고는 아까 담론 커뮤니티라고는 이 범주를 조금 더 끄집어내서 저희가 이 범주까지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한 이 5가지 정도 안에서 세부 사업을 만들어낼 때 이걸 중심으로 해서 만들어냈다고 생각을 합니다. 4가지 정도의 목표를 저희가 이 기준에 의해서 만났던 사람들의 답에 의해서 한 4가지 정도의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첫 번째는 모두가 소통하는 담론 순천을 좀 만들겠다. 계속 많은 사람들이 요구했던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시민이 품어내는 문화 순천을 좀 만들겠다. 결국 저희가 문화인이 되고 문화도시가 되고자 하는 기본적 목적이 요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예술로 감동하는 순천 문화를 만들겠다. 이것은 결국 생태예술이라고는 이 범주가 베이스가 돼서 정말 전 세계적으로 대한민국 어디에도 아직 브랜드를 선점하지 않았던, 그나마 남아있는 이 조금의 이 간격을 우리가 한번 가져가자고 하는 그 요소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어떤 거냐면, 예술이라고 하는 건 항상 그 시대를 반영하는 것이거든요. 시대의 화두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의 이 인류의 화두는 지구변화, 지구환경 이겁니다. 아까 ESG 말씀하셨던데, 이 모든 것들의 화두의 가장 베이스는 생태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생태 자원이나 생태 예술은 굉장히 미래지향적이고 지속성이 있고 대중성이 있다. 근데 행운일까요? 산발적으로 이 매개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머릿속으로 생태예술의 도시 생각하면 어디 생각나는 데가 특별히 없습니다. 그런데 한 2, 3년, 이 코로나라고는 2, 3년 사이에 많은 도시들이 힐링, 치유, 생태, 정원 이거를 엄청나게 가져오려고 노력들 하고 있습니다. 다 붙입니다. 그냥 다 갖다 붙입니다. 자원이 있든 없든 갖다 붙이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저희는 약간은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리고 4번째는 아까 말했던 미래를 창출하는 융합 순천입니다.
저희가 이 생태를 품은 순천 시민역 미래 문화를 열다라는 이 비전 한 줄을 얻어내는 한 6개월 정도 걸렸다고 보시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갑론을박을 했고 어쩔 때에는 서로 간의 얼굴을 붉혀가면서까지도 서로 간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 뭐는 여기는 생태라고는 우리 순천의 자원성, 가치성이 이미 포함되어 있고요. 순천 시민역이라고는 저희들의 힘, 향후의 지속 가능성한 이 근본의 모태가 들어가 있습니다. 미래 문화라고 하는 미래성과 산업성이 사실 있습니다. 저는 미래 문화라고 안 하고 싶었고 좀 더 구체적인 단어를 쓰고 싶었었는데 많은 다른 분들은 조금 포괄적 개념을 갖자고 해서 미래 문화를 이렇게 쓰게 됐습니다. 해서 이제 저희들은 최종적으로는 저희들이 잘 사는 것도 있지만 우리 아들, 딸들이 잘 사는 문화적 내용을 만들어주는 것 측면에서 저희가 문화산업으로 디자인되는 생태예술도시의 브랜드를 한번 갖추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4가지 목적의 12가지의 추진 전략을 이렇게 짰습니다. 저쪽에 보시면 아까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다 풀어놓은 내용들인데요. 12가지의 이 전략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실행적 사업에 해당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하나하나 보자면 한 전략 안에 세부적 항목이 3개 있고 그 3개 안에 또 구체적 사업이 어떤 데는 2개, 어떤 데는 3개, 어떤 데는 4개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순천 문화를 아까 조금 전에 두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던 문화도시 또 문화에 대한 정의 이렇게 다 말씀하신 이 추상적이고 해외적 사례를 저희는 순천에다 실행적으로 엮는 사람들이었거든요. 실행적으로 여서 이 내용들을 싹 집어였습니다. 중요한 것들을 한 몇몇 가지만 그냥 말씀드리고 넘어가자면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모여서 논의하는 구성부터 하자. 이게 이 안에가 들어가져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1인 사실 방송국 시대입니다. 1인이 페이퍼가 됐든 유튜버가 됐든 다 그런 세상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순천을 알리고 우리 한 사람이 자기적 이야기를 표현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게을리하지 않고 순천은 계속 지원적 서비스를 만들고자 하는 것까지를 여놨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있는데 이제 두 번째는 문화유산에 관련된 범주인데요. 문화유산에 관련된 범주도 저희가 한 8가지 정도 사업을 여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문화정책에 관련된 이 범주도 이렇게 쭉 저희가 쭉 여놨는데 이 중에 한 가지 정도만 좀 말씀드리면 문화시민 보조금 지원 책임제라고 하는 이 범주는 저희가 순천 시민들한테 문화예술 단체한테 기부금들, 보조금들을 다 줍니다. 저는 이것을 품위 있게 주는 게 맞다. 1년에 한 사람 그 단체에게 주는 것들을 전부 다 계산을 해서 1년에 다 한꺼번에 주고 순천에서 이루어지는 문화 프로그램 행사들이 언제 있는데 당신들은 언제 어디서 참여해 주세요. 그것이 수동적이 아닌 주체적 입장에서 참여하게 해주세요. 그러면 각각이 다 발전하고 각각이 다 뭔가 잔치집 같을 때 전체가 저는 스스로 자발적인 잔치집이 된다. 이런 논리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받는 사람도 품위가 있고 쓰는 사람도 주체적 입장에서 참여하는 그런 대한민국 한 군데도 하는 데가 없습니다. 근데 안타깝습니다. 아무튼 공무원을 선임하는 문제에서부터요 쭉 들어가서 예를 들어서 문화시설을 낮에만 열고 저녁 6시에 문을 닫잖아요. 근데 시민들은 낮에 일하고 저녁에 쉬고 싶은데 쉬고 싶을 때 갔는데 문이 닫혀져 있어요. 밸런스가 안 맞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좀 바꾸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문화 거점 시설에 관련된 범주는 순천 시립미술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미술관 였는 거 저쪽에 보면 대한민국 대표 노천예술국장 건립조성이라고 있습니다. 밖에 저희가 이게 스티커 붙이는 걸 하고 있는데 그거가 제일 많이 붙었더라고요. 저거는 뭐냐면 유럽 사람의 버킷리스트는 사실 베를린에 있는 야외 노천극장에서 베를린 필하모니 정기 공연 보는 것이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한 2만 5천 명 정도 이렇게 조그만한
돗자리 하나 깔고 와인 먹고 뭐 맥주 한 잔 마시면서 그 공연 보는 것이거든요. 근데 대한민국에 노천극장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베를린 필이 됐든 모스크바 필이 됐든 굉장히 음악적 품이 있는 공간이 이루어진다면 저는 시장성에 대한 배우는 극동아시아는 된다 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한번 먼저 선점해보자라는 그런 요소들까지였습니다. 뭐 문화 거점을 기존에 있는 것 지금 이 공간을 활성화시키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어떻게 해서 소통할 것인가에 대한 범주가 있습니다. 저쪽에 보면 젠더, 뭐 동성문화, 세대문화에서 다양성 소통 축제라고 되어 있습니다. 도시가 성장하는 데에 기준점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오픈 채팅방에 그 성소수자에 관련되어 있는 채팅방이 있으면 그 도시는 상당히 개방되어 있다. 이렇게 보는 요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도 소외받는 사람은 없어야 된다는 논리에서 저걸 축제화시키자는 것도 있습니다. 인력을 만들어내는 것도 있습니다. 순천 시립에는 예술단이 있고 저는 그분들을 더 교육시켜서 우리 동아리 활동하시는 분들한테 코디로 여야 된다. 그다음에 순천에 전문 예술인들이 있거든요. 더 교육받아서 더 성장해야 된다고 하는 거 있습니다. 이분들이 말씀한 것 중에 하나 뭐냐면 서울의 순천의 문화를 전시할 수 있는 공간이 있었으면 좋겠다 요구했습니다. 그래 그런 것도 다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런 범주들이 좀 있고요. 여가 있나요? 아까 우리 장윤호 선배님께서 말씀하셨던 우리 지역의 가장 유명한 조정래 선생님에 관련되어 있는 복원사업하는 것들, 사실 그분의 작품 하나도 다 전시관이 고는데 우리 순천은 그분이 태생지인데도 사실은 조금 아직 준비가 덜 돼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범주들까지 다였습니다. 저희가 어떻게 관광화시킬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도 원도심, 신도심 나눠서 다였고요. 그 다음에 생태예술 브랜드 구축하는 범주까지 여놨습니다. 저 순천 국제 생태예술 트리엔날레 이 사업들은 뭐냐면 저거는 일본의 에치코치마리라고는 우리나라 같은 강원도 같은 어른들만 남아있는 산골 같은 도시인데 거기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한 5개월 정도 하는 사업들입니다. 지역 주민하고 예술가 함께 모여서 조형물을 만들고 그 지역의 이야기를 집어넣는 사업들이거든요. 이런 것들까지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향후에 문화적 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그 기반으로 가지고 저희가 인류 순천에 대한 품격적 측면에서 문화를 대비하는 것, 또 디지털 측면에서 대비하는 것까지 해놨습니다. 이 모든 사업들을 저희는 보고서는 한 400페이지 정도 분량의 보고서이고요. 이 내용들을 향후에 나오시게 되면 꼼꼼하게 다 한 번씩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저희가 아까 12개의 전략 산업으로 나눠서 연차별로 저희가 5년의 중장기 계획을 세우기 때문에 캐다 보니까 대략 3,170억 정도 들어갑니다. 근데 이것은 그냥 저희들이 세워둔 겁니다. 담당 부서에서 예산의 범주 내에서 아마 이것들을 조율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 다 세웠고요. 그리고 이것을 한꺼번에 다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단계별로 저희가 3단계로 나눠서 저희가 한번 나눠봤습니다. 그래서 한 3단계로 나눠서 한 10개 정도씩 우선 먼저 조금 손대면 어쩔까라는 것이 저희가 해봤습니다. 저희가 순천이 동아시아 문화도시가 됐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순천의 외교성이라고는 성이 있는데 전남 유일하게 한 개 있는 외성이죠. 근데 여기는 명나라, 또 외놈, 저희 조선이라고는 3개 극동아시아에 있는 동아시아 쪽에 있는 나라가 전쟁을 했던 굉장히 역사적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간을 활용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저희가 대표 문화를 만드는 것까지 우선 급한 것들을 우선 기본적으로 해야 될 시스템부터 저희가 했고요. 그 다음에 주로 2단계는 하드적 시설이 좀 많습니다. 하드적 시설을 하려면 기본 설계, 또 실시 설계 이런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바로 사업을 할 수가 없어서 적어도 한 2년 정도는 걸립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저희가 이어놨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따 아마 여기에서 다시 질문하는 시간이 있다 보니까 저희가 그때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저희는 이 사업을 한 6개월 정도 하면서 한두 가지 정도는 꼭
좀 챙겼으면 좋겠다. 그 중에 하나가 우리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문화 자치라고는 순천형 문화도시적 개념을 좀 얻었으면 좋겠다라는 게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아직은 손에 잡히지 않습니다. 생태예술 하면 저희들도 좀 막연합니다. 저희가 보고산에 뭘 넣기는 였는데 좀 어렵습니다. 좀 잡히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래서 아마 저희는 틈이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태예술에 대한 이 브랜드가 조만간에 디지털 예술, 인공지능 예술이 바로 눈앞에 옵니다. 이거 놓치지 않고 담론을 통해서 순천이 미래를 준비하는 그런 도시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